기억하시고 문제 1번 2-1의 1번 A1에서 자 A1 클릭하시고 H1 범위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죠. 그 다음에 쉘 스타일 제목 1번 눌러주시고 여기 쉘 스타일에 가서 제목 1번 눌러주시고 자 2번 보겠습니다. B4에서 B15 범위 잡으시고 쉼표 스타일은 여기에 있어요. 쉼표 스타일은 여기 표시 형식의 여기 쉼표 스타일이에요. 해설을 보세요. 쉼표 스타일은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는데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하고 틀려요. 얘는 회계 표시 형식의 천단위 구분기호예요. 자, 쉼표 스타일 눌러주시면 얘는 회계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에 천단위 구분기호가 쭈르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C4부터 G15 영역은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컨트롤 1번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에 들어오시고 표시하는 예를 보면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와 숫자 뒤에 1을 표시하는데 0원이면 0을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천단위 구분기호 그러면 샵, 샵 0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 뒤에다 따옴표 1 하고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 1이 다 표시가 됐죠. 그 다음에 G8 G1, 2, 3, 4, 5, 6 여기 1900만원 들어가 있는 쉘에다가 메모 삽입하려네요. 메모 삽입 항상 표시 자동 크기예요. 자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누르시고 엔터키 위에 백스페이스를 꾹 눌러서 지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완벽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거기에다 최고 수익이라고 쓰시고 최고 수익이라고 쓰시고 자 메모가 들어가 있는 G8에서 요 쉘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를 눌러줘야지 다른 데 클릭해도 메모가 사라지지 않는 항상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모 서식에 맞춤 자동은 어디서 하라 했어요? 테두리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됐을 때 마우스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메모 서식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맞춤 탭에서 여기 자동 크기라고 보이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최고 수익이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A3부터 H18 전체 범위 잡으시고 테두리 모든 테두리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작업 2가 끝나면 기본 작업 3으로 넘어가기 전에 항상 저장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컨트롤 S 누르시고 기본 작업 3으로 들어오시고 자 조건부 서식입니다. 기본 작업 3에서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고급 필터예요. 두 가지 완벽하게 기억해 주시고 자 A사에서 H18 영역의 구분이 농수산물이면서 총 팻말량이 150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색, 표준색, 빨강, 글꼴 스타일, 굵게를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고 AND를 이용하세요. 단 규칙 인식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쉘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요거 밑줄쳐서 별표해 놓으시고 만들고 또 만들면 안 돼요. 빵점 처리됩니다. 하나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A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두 개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건부 서식을 이렇게 해보라 그래요. 자, 첫 번째 판단할 줄 오른쪽에서 이제 조건을 만들어 보고 이 조건을 복사해서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구분이 농산물이에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는 하시고 여기 J4에다 포인트 넣으시고 는 하시고 첫 번째 판단해야 될 게 C4에 있는 값이 뭐예요? 농산물이에요 하고 판단하니까 는 C4를 먼저 하시고 는 따옴표 농산물이에요 하고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총 판매액이 1,500 이상이에요인데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은 동시에 만족하는 AND 현상이에요. 는하고 C사 사이에다가 AND 넣어주시고 함수의 AND 함수 탭하시고 그러면 AND하고 가로가 열리죠.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Shift F3. 자, 첫 번째 조건은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총 판매량이 어디에 있어요? H4에 있죠. H4에 있는 총 판매량이 어떻게 돼요? 크거나 같다 1,500.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조건 1은 C사에 있는 게 농산물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총 판매량이 1,500 이상이에요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이 내용을 쭈르르 이렇게 채워보세요. 그러면 여기 true가 나와 있는 요 줄에다가 모양을 내라는 거예요. 조건부 서식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수식을 이제 복사해서 들어가는데, 자, 첫 번째 있는 수식 제2사를 클릭하시고 수식을 보면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사용하여 들어갈 때 주소를 사용하면 주소에는 항상 달러를 하나 붙여야 돼요. 어디다 붙이라 했어요? 문자 앞에 달러 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달러 하나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달러를 넣어주셔야 돼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은 항상 문자 앞에 달러가 들어가야 돼요. 채워도 아무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수식은 이렇게 완성되셨나요? 되셨나요? 그러면 얘를 이제 드래그해서 컨트롤 C를 누르시고요.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자, 요렇게 편집 작업을 할 때는 조건부 서식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ESC를 누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조건부 서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을 조건부 서식에서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true, false를 확인을 못 해요. 이렇게 밖에서 수식을 완성을 해보시고, 자, 조건부 서식은 제목행을 제외하고 범위를 잡아요. 자, A4부터 전체 범위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으로 가시고, 조건부 서식 누르시고, 세규칙 들어가시고, 세규칙 유형에 6번째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시작할 세 결정을 들어가시고, 수식 입력하는 데다가 컨트롤 V. 여기서 요걸 직접 쓰게 되면 좀 불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수식은 밖에서 완성을 해가지고 갖고 들어가는 거고요. 조건부 서식의 주소를 사용할 때 이렇게 달러를 문자 앞에 붙여야지 행 전체의 모양을 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서식에 들어가시고, 서식은 뭐예요? 글꼴색 빨강. 자, 글꼴색 빨강 넣어주시고, 글꼴 스타일 굵게 눌러주시고, 확인하시고, 그러면 미리 보기가 나와 있죠. 굵게 빨강이. 확인을 하시면 이 true가 들어가 있는 줄들이, true가 들어가 있는 세 줄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 J열 클릭하시고, 계산하는 수식을 지우시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 분석 작업 1을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부분합이 나와 있네요. 부분합은 항상 이렇게 정답이 나와 있어요. 자, 3쪽에 부분합 보겠습니다. 부분합이 나오면 항상 뭐부터 해요? 정렬. 자, 정렬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범위를 직접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쓰지 마세요. 정렬 명령을 그냥 쓰세요. 이게 더 좋아요. 범위를 자동 정렬, 자동 범위 지정 사용하지 마시고 직접 범위를 지정하시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다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정렬 명령을 누르시고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뭐 하라 했습니까? 오름차순으로 하세요.
그럼 이렇게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먼저 해 놓으시고 되셨나요? 그 다음에 부분합 눌러주시고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한국대학교 성적 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학과 별 그러니까 뭐예요? 그룹화할 항목이 학번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학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계산할 항목들이 중간, 기말, 과제, 출석, 총점은 아니죠? 총점을 풀어주시고 뭘 계산하라 했습니까? 합계가 아니라 평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룹화할 항목은 학과, 사용할 함수는 평균이에요. 계산할 항목은 중간, 기말, 과제, 출석. 확인하시고 그대로 부분합을 두 번째 부분합을 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합은 총점에 뭐하라 했어요? 최대값. 그러면 중간, 기말, 과제, 출석을 푸시고 총점 선택하시고 함수는 최대값. 주의할 점은 뭐예요? 두 번째 부분합을 할 때는 새로운 값 대치를 꼭 푸셔야 돼요. 새로운 값 대치를 푸시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을 뭐 해달라 그랬습니까? 표서식의 밝게 16번. 그러면 홈에 가셔서 표서식의 밝게의 16번, 14번, 15번, 16번 여기 있네요. 16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16번 찾으셨나요? 네, 눌러주시면 요거 꼭 보셔야 돼요. 범위가 요 밑에까지 잡혔는지 보셔야 돼요. 가끔 여기 하나가 한 줄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빠지냐면 자동 범위 지정을 했을 때. 그래서 항상 범위를 선택하고 하시면 이상 없어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스타일 적용이 됐고요. 밑에 두 줄이 정답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세요. 294545.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확인하시면 돼요. 294545. 그 다음에 여기에 97. 오케이. 됐구나. 컨트롤 S를 누르시고 부분합 2번을 들어가시면 돼요. 자, 부분합 다 되셨나요? 안 되신 분? 네. 하나가 있어요. 자, 부분합을 했는데 표서식을 적용을 하면 부분합을 사용을 못해요. 부분합 제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뭔 얘기인지? 그러면 요거는 표서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도구 디자인에 들어와 보세요. 표도구 디자인. 지금 부분합 다시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표도구 디자인에 보면 여기 보면 범위로 변환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요걸 해야지 표서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범위로 변환을 하시고 그러면 표를 정상 범위로 변환하겠습니까? 물어봐요. 예 하시고 부분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탭 부분합. 포인트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자, 학번부터 범위 잡고 데이터 탭 부분합이 이제 다시 살아났죠. 그러니까 표서식이 적용되고서는 부분합을 못해요. 수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분이 지금 두 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합에 들어가서 여기 모두 제거를 누르세요. 그러면 다시 정렬한 상태로 들어와요. 자, 이 상태에서 부분합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 잘못된 거는 중간을 선택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되신 건 나중에 총점을 선택을, 처음부터 총점을 선택이 돼 있었어요. 자, 부분합 들어가셔서 평균으로 바꾸시고 여기를 중간, 기말, 과제, 출석 요 4개만 체크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새로운 값 대치는 처음부터 풀어놔도 상관없어요.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부분합을 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최대값을 하는데 중간, 기말, 과제 요 밑으로 내려서 출석을 푸시고 총점만 체크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
다시 홈에 들어가서 표 소식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밝게 16번을 다시 지정을 하시면 돼요. 자, 통합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에 나온 내용이 함정이에요. 여기에다 계산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합 기능을 위하여 1, 2, 3번 표의 평균을 여기에 통합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한 줄 한 열을 더 포함하여 제품부터 범위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품부터 범위 잡으시고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통합 누르시고 자, 함수부터 바꿔주셔야 돼요. 함수가 뭐라 그랬어요? 평균. 그 다음에 통합할 표를 참조해서 추가하면 되죠. 표 1에 제품부터 범위 잡고 추가. 표 2에서 제품부터 범위 잡고 추가. 표 3에서 제품부터 범위 잡고 추가. 첫 행 왼쪽 열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통합은 꼭.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얘는 확인할 방법이 없죠.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정답이 없으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키보드에 1분기 합계를 구한 게 22,600 나와 있죠. 그러면 1분기의 키보드, 컨트롤로 2분기의 키보드, 3분기의 키보드를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눌러보세요. 눌렀나요? 요 키보드가 3개가 있잖아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오른쪽 아래 보면 여기 합계가 68,000, 평균이 22,800원이라 22,600원이라고 보이죠? 요 평균 밑에. 그럼 여기 평균값이 맞잖아요. 22,680원. 요렇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를 상태 표시줄이라고 해요. 상태 표시줄에서 여러분들이 평균이 나온 값을 하나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컨트롤 S 누르시고 매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매크로 작업을 하는데 도형을 요 F3에서 G4에다가 누라 그랬어요. 그러면 원본을 복사해서 여기 I열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F3에서 G4에다가 도형을, 그러니까 매크로는 이렇게 하잖아요. 도형을 그리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보지 마시고 무슨 도형을 어디에 그리라지 이걸 보시고 개발 도구의 컨트롤 그룹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그려주시고 그럼 매크로 이름이 뭐야 하고 나와 있죠. 그럼 오늘 합격률이라고 써주시고 확인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기록을 누르시라 그랬어요. 그럼 매크로 이름에 합격률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확인을 누르시고 자, 지시된 작업을 처리하겠습니다. 합격률 밑에다가 합격 인원 나누기 응시 인원이네. 늘하시고 합격 인원 나누기 응시 인원. 그러니까 C4 나누기 B4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다시 올라가서 밑으로 쭉 채워주시고 여기서 기록 중지를 하실 범위 나가지 마세요. 검토할 때 편하게 이렇게 놔두시고 그대로 기록 중지하시고 이 기록 중지를 안 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시된 작업 처리어 꼭 기록 중지하시고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자 내용을 뭐라고 쓰라고 했습니까? 합격률 여기서 엔터 하지 마세요. 그냥 빠져나오시면 돼요. 두 번째 도형이 뭐예요? 빗면을 F6에서 G7 여기에다 그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삽입에 도형 들어가시고
뒷면이자 기본 도형 세 번째, 두 번째 있는 걸 선택하시고 무슨 키 누르면서 그려요? Alt 키 누르면서 도형을 그리시고. 자, 얘는 매크로용이 아니기 때문에 매크로 지정이 안 떠요. 그래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누르셔야 돼요. 매크로 이름이 뭐예요? 테두리 하시고 확인이 아니라 기록을 누르라 그랬어요. 자, 기록 누르시고 그럼 매크로 기록이 테두리가 나왔죠. 확인 누르시고 지시된 작업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A3부터 D15 영역에 모든 테두리 넣으세요. 그럼 테두리 목록에서 모든 테두리를 넣었어요. 지시된 작업을 처리하고 나면 항상 뭐부터 하라고요? 기록 중지예요. 어디에도 있다고요? 밑에도 있어요. 여기서 기록 중지. 또는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하셔도 되고, 작업이 끝나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테두리. 그 다음에 자, 작업이 끝나면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복사본을 다시 복사해서 원본에 붙이시고 합격률 한번 누르시고 테두리 한번 누르시고 그러면 아까 작업한 상태로 다시 돌아왔죠. 그러면 I열에 복사한 내용들은 범위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차트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차트. 자, 평균 계열이 뭐죠? 평균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고 행렬 전환을 하세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엑셀과 액세스만 들어와 있는데 평균을 추가하래요. 그럼 평균을 범위 잡고 복사하시고 차트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V. 그러면 평균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행렬 전환하라 그랬어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행렬 전환하시고 확인으로 빠져나오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항상 추가하는 건 복사해서 붙이시는 경우로 사용하시고 행렬 전환을 했으니까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그리고 행렬 전환을 해주시면 돼요. 자, 2번 작업 보겠습니다. 평균 계열이 표시기능 꺾은 선형 그러면 평균 계열이 회색이잖아요. 회색에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시고 콤보에서 우리는 평균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평균 표시기능 꺾은 선이에요. 네 번째 거. 얘 보조축 하라는 말 없어요. 하시면 안 돼요. 꺾은 선으로만 바꾸시고 확인. 자, 그러면 평균이 꺾은 선으로 바뀌었는데 꺾은 선의 너비를 4포인트로 하래요. 그러면 꺾은 선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오는데 채우기 및 선은 여기 페인트 쏟아붓는 게 채우기 및 선이에요. 선이 지금 나와 있죠. 요 선의 너비가 2.25가 돼 있죠. 여기 얘를 4로 바꿔주시고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 완만한 선이라는 게 여기에 있어요. 찾으셨나요? 이 꺾은 선에서 여기서 선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기 및 선에 들어와서 선의 너비를 4포인트. 그 다음에 맨 밑에 완만한 선 체크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세로 갑축의 주단위. 그러면 세로 갑축을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축서식에 축 옵션에 채우기 작업이 아니에요. 맨 끝에 있는 축 옵션을 누르셔야 돼요. 그 축 옵션을 열어보시면 여기 최대 최소 주 단위를 바꾸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주 단위가 얼마예요? 20.
10이 아니라 20이에요. 자, 표시 형식은, 그럼 표시 형식 여기 없죠? 어디 있어요? 맨 밑에 있잖아요. 자, 축 옵션을 닫아보겠습니다. 축 옵션에서 클릭. 그러면 축 옵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표시 형식이 여기에 있어요. 찾으셨나요? 표시 형식을 누르시고 범주가 뭐라고요? 숫자. 소수점 자리가 몇 자리요? 한 자리. 하고 여기서 놓아주시는 거예요. 범내에는 데이터 평균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의 값 표시하고 위쪽. 그럼 여기 평균 계열은 꺾은 선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꺾은 선 선택하시고 더하기 누르시고 데이터 레이블. 그랬더니 얘가 오른쪽에 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서브 메뉴에 들어가서 위쪽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꺾은 선 그래프를 선택하시고 차트 요소 추가의 데이터 레이블 서브 메뉴에서 여기 위쪽 을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다음에 범내는, 자, 범내가 여기 있죠. 더블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범내 옵션이 떠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옮겨 주시고, 도형 스타일 미세 효과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서식에 있어요. 서식에. 차트 도구 서식에. 도형 스타일에. 미세 효과 파란 강조일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많이 했었잖아요. 파란 강조일. 클릭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미세 효과 파란 강조일이 들어갔죠. 그럼 작업이 끝났으면 저장하시고